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스포츠 정면 승부. 오늘도 중앙일보 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축구 대표팀 러시아 월드컵에 나가게 됐는데 제 예측이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비길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국 대표팀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는데요. 오늘 새벽이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렸던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한국이 0대0으로 비기면서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2위로 러시아 월드컵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열린 그 경기에서 시리아가 이란을 잡았을 경우에 한국은 조 3위로 밀려날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시리아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한국이 2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선에 올라가긴 했는데 득점이 없었단 말이죠. 저는 사실 2대2로 이렇게 예상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이야 워낙 수비형 축구를 한다 치고 우리가 이 득점을 못했다는 거 이거 여전히 골 결정력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최종 예선 8차전까지 치르고 울리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했고 지난 7월에 신태용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에게는 사실 2달 정도의 짧은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과 청소년 대표팀을 맡았을 때 굉장히 짜임새 있고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신 감독이 부임하면 대표팀의 공격도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앞선 이란전과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에서도 드러났듯이 선수들이 열심히 움직였지만 아직 신 감독의 전술에 선수들이 좀 낯설어해 보였고요. 또 확실한 한 방도 없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우즈벡전에서는 전후반 합쳐서 3차례나 골대를 맞추면서 운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감독 잘못입니까? 선수의 이 스트라이커의 잘못입니까, 이거? 전술은 감독이 이제 치밀하게 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선수의 몫이긴 한데요. 네. 그거를 감독 잘못이다, 선수 잘못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겁하시군요. 대답이 내용이. 네. 러시아 월드컵 내년 6월에 지금 열리는데 어떻겠습니까? 이게 좀 충분할까요? 시간이 준비하기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짧다면 또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오늘 신태용 감독은 기자들과 현지 인터뷰에서 내성은 신씨지만 나는 신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재밌는 말을 남겼는데요. 예, 앞선 2경기에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 지적한 대로 좀 다양한 공격 전술 발굴하는 게 급선무고요. 수비 조직력도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이란전과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이동국, 이근호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좋은 몸놀림을 보였는데요. 네. 대표팀의 신구 조화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히딩크 전 감독이 한국 국민이 원하면 감독을 다시 맡을 용의가 있다. 이런 오늘 YTN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히딩크 감독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였고요. 히딩크 감독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요. 네. 일단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본선 진출이 확정된 만큼 신태용 감독을 중심으로 대표팀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신태용 감독 중심으로 대표팀을 이끌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신 감독의 임기는 러시아 월드컵까지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히딩크 감독이 여전히 한국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지금 국내에서 어떤 재단 운영도 하고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서도 한국 축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축구 얘기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김원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아이돌.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두 분 사실 아이돌이라고 부르기는 좀 연령대가 조금 많으신 거 아닌가요? 이게 아주 정치라는 특수한 영역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8살 때 이제 정당에 처음 갔을 때 네. 그때 제가 어딜 가더라도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평균 연령을 5살씩은 낮추더라고요. 5살밖에 안 놓쳤어요? 아니 그것도 몇 년 전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글쎄 저는 5년밖에 나이가 안 들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아이돌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본격적인 대화 들어가기 앞서서 궁금한 게 지금 당장 현안이 있어서 예. 제가 이준석 최고위원께 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이혜훈 그 대표 언제 자진 사퇴하신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제 리더십에 타격이 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거짓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제 좀 지켜봤는데 늦어지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는 제가 어차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촉구는 못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로가 리더십이 지속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위원도 지금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이게 어차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최고위원 이제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왜냐면 네. 어차피 대표 거치보다도 이제 체제를 지도부 어떻게 전체가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대로 최고위원들은 사퇴 안 하고 만약에 그냥 가게 되면은 당헌 당규상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대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유승민, 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이 등장할 수 있게 비대위 체계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만약 비대위 체계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저부터 미련 없이 던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각오가 딱 돼 있어요? 아니, 저는 제가 임명직 당직 안 해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크게 네. 당직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원래. 역시 정신은 아직도 아이돌이네요. 네. 만약에 그 새 지도부가 쓰거나 또는 네. 이제 그 대행체제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네.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요, 당에 보통 이런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선거 패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는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워낙 이혜원 대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딱히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사기관보다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조직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조용히 계시기는 지금 장경태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혜원 대표 이 자진 사퇴 해야 된다. 아니면 조기에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서업가 A씨가 주장하는 접대 내역들이 공개됐는데요. 보통 현금 500만 원을 연속으로 2016년 3월 8일, 4월 14일, 5월 17일 거의 한 달에 한 번 상납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500만 원은 어떤 정치인이 후원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00만 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그리고 600만 원어치 금품을 제공받은 건 사법당국에 의해서 좀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본인은 지금 빌린 거고 갚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상납이라고 딱 단정을 지으세요? 대가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이렇게 유력 정치인의 사실 금품 수수는 아무래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인다. 네.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그러면 차기 그 대표 내지는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는 얘기 지금 당장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른 정당 얘기긴 합니다만 누가 이렇게 딱 등판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아마도 이제 바른정당 내에도 작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대선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남경필, 유승민 두 분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김무성 전 대표께서는 또 약간의 지금 양다리를 걸쳤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른정당을 구할 정도의 어떤 용기를 내시진 않을 것 같아서 아마도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압축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홍준표 전 대표는 홍준표 대표의 유혹에 반쯤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넘어가진 않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의사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바른정당 뭐 유승민 지금 이제 의원 등판과 관련해서 네. 유승민 의원이 등판한다고 과연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그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 또 통합을 방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주 일각에서는 유승민 의원조차도 하도 그 밑에서 지금 압박이 많이 와서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갈등하고 있다.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까지 제가 이제 유승민 의원이랑 사견을 나눠본 바로는 전혀 뭐 그런 징후는 아직까지 뭐 통합론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계속 모으는 과정은 될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친박 청산한다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지난주에 혁신위 통해서 에드블런 띄웠는데 한 2주 지나갔는데 물론 그간에 뭐 핵실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친박 청산 또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간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연대의 명분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명분 없이 어떻게 뭐 통합을 주장하다가 이제 바른정당을 뛰쳐나가서 자유한국당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내 성급히 움직일 구성원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해운 대표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의 특히 뭐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은 아, 이제 뭐 굳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지 않더라도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좀 용이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정략적으로 계산은 굉장히 빠르신 분인데 큰 틀에서 지금까지 뭐 정치적으로 성공한 어떤 그 정략적 행동들이 별로 있진 않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뭐 여러 생각이 뭐 대선 때도 똑같았어요. 대선 때도 우리가 큰 차니까 알아서 뭐 합당하겠지 이런 식으로 자세로 뭐 고자세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 나오다가 본인 뜻대로 된 거 없지 않습니까? 서로 안철수 대표랑 뭐 서로 사퇴라 이거 하다가 서로 뭐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나 듣고 말은 무성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판을 잃는 그 상황이라면은 그런 자세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저는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바른정당에 이제 나온 구성원들이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당 안에서 원래 김무성도 유승민도 뭐 그런 다 도전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인데 홍준표 지사가 특출난 무슨 정치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남들이 못한 걸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못 꺾을 것이다. 뭐 유석춘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표도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본 얘기지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안이 없을 겁니다. 지금 아이디어만 있고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의원께서. 아마도 이제 일단 먼저 비대위원장이 만약 남경필, 유승민으로 좁혀진다 했을 때 두 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바른정당의 그 전략은 좀 저는 달라질 거라 보는데요. 일단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대권 승리를 보실 것 같아서 아마 연대보다는 좀 자강론에 좀 더 치중하실 것 같고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소한 연대 정도 수준에서는 어떤 가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장 의원께서는 잠깐만요. 홍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시도. 그 성공 여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현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보여져요. 사실 현재 대표로서 혁신위원회까지 구성했는데 실제로 진짜 만약 출당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했겠죠, 사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가 이제 새누리당 시절 규정을 그대로 기억해낸다면요, 이게 하면은 그 출당의 대상자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쉽지가 않고 물론 그걸 서면으로 하거나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센 말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리고 그 소명 절차 속에서 과연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안 입을지 저는 입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북한에 뭐 6차 핵실험 있었고 이런 국면에서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 그 체포영장 발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언론 탄압이다 해서 지금 장외투쟁으로 지금 나섰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성공 여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이콧 한다고 할 때 바른정당에서도 이제 제가 최고위원회에 가가지고 회의하는데 우리도 할까 말까 이러면서 이제 제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기하신 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사실 이게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는 건 맞다. 그런 부분까지는 바른정 내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보이콧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들어갈 때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구성원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은 체포영장이 사라질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 체포영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본인이 출석하면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나가면은 안 나간 대로 문제고 나가면 하루 만에 이제 보이콧 사유가 소멸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지금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래서 김장겸 사장이 바로 출석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보이콧 접어야 되는데 못 접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어야겠다는 지금 심정으로 뭐라도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런 것처럼 전 보이콧이라는 게 이번에 맞는 전략이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콧 전략을 굳이 이번에 이렇게 던진 이유는 저는 이혜원 대표 그 문제가 불거진 거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초반에 바른정당하고 그 통합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바른정당 쪽과 약간의 그 연대 구조를 만든다라고 할까,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 카드를 던진 거 아닌가. 실제로 또 이 바른정당도 이 언론 장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지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애매모호하다기보다는 저희는 보이콧만 안 했지 저희는 강하게 규탄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스탠스가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의도 아까 통합의 의도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한 방에 날려버린 게 어제 하태경 의원이 가가지고 크게 한번 대거리 하셨죠. 아 그거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아직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이미 자유한국당의 스텝이 많이 꼬였습니다. 사실 정기국회 보이콧하면서 장애투쟁 선언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 발부가 명분이었는데 이미 그 명분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핵과 안보위기가 이렇게 빨리 터질지 몰랐겠죠. 결국 안보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싶었던 자유한국당이 안보마저도 놓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참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회군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의 입장이 살짝 다르잖아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협치하면은 국회 정상화에 동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야성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제 단결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분 중에 사실 어떤 분이 맞을지 아마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 바른정당에 대한 통합론을 홍준표 대표가 내세우고 있지만은 어제 또 재미있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DJ 때처럼 이제 의원 빼가게 할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겉으로는 굉장히 본인도 예전에 대선 때 그러셨잖아요. 왜 그렇게 심한 말들 하시느냐, 세 보이려고 한다고. 근데 지금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보수 통합의 주체가 되겠다고 이제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자당 의원들이 이탈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리더십이 취약하다라는 점은 짚고 가야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통합의 주체가 되기보다 분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계 개편 시나리오 속에서 정진석 대표랑 김무성 대표가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홍준표 대표한테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정진석 대표하면은 대표적인 자유한국당의 지금 비주류 리더격 하신 분인데. 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셔가지고. 네.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분화되려면 이미 오래전에 분화했을 거고요. 이제 어찌됐건 하한가를 치고 다시 올라왔고 상승세가 약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정당이나 현재 이 정기국회 상황에서 지금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어떤 재원 그리고 탄탄한 일정한 기초 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이 이제 깨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해서 바른정당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다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배짱 플레이를 친박이 하다가 이제 바른정당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 같은데요. 바른정당을 지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한 발언이죠. 예. 그러면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 그 분화를 촉진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보수 정당들이 좀 더 아무래도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권과 좀 더 거리두기 하고 예전에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좀 더
이제 좀 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건강한 보수 정당의 탄생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이라든 거는 안정적인 상태를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건데 정계 개편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 무엇일 거냐. 예를 들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안철수 의원으로 대표되는 어떤 약간 수도권계 이런 분들과 호남계가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둘이 공존하는 게 항상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지금 어떤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 속에서 전혀 새로운 틀이 짜질 수 있다 봅니다. 네. 사심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모든 정당의 분할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채 위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갑니다.